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인사를 드려요. 요즘 같은 정규강의 준비 시즌에는요, 직원분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밤늦게 미팅을 해서 정보를 취합을 하는데 좋은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휘발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어젯밤에 나왔던 건데요. 뭐냐면 이 주장 어때요? 투자자가 시장에 이제 없는데 어떻게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냐? 이걸로 되냐? 작년에 가다가 꺾인 이유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적지 않아요. 꽤 많이 나오는데 제 답변을 오늘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규 강의 18기는 접수 기간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한동안 언론이나 컨텐츠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장이 반등한다, 거래량이 늘었다, 전세가 상승이 멈추질 않는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설레발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전히 침체라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그 정도인 거지 시장 자체가 변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투자자가 없으니까 시장이 반등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답변은 그렇지 않다예요. 자, 돌아가 보죠. 투자자가 지금 시장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말장난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투자자예요.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상담을 제가 굉장히 적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상담 요청이 예전에 쇄도했었어요. 셀 수가 없었고 다 해드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겨우겨우 했던 건데요. 물론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내 집 마련, 평생 살 집, 나중에 우리 아들이 살 집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돈이 안 중요할까요? 부동산을 사고 팜에 있어서 돈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 진정한 부자, 진짜 부자, 완전 부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으면 장땡이에요. 나중에 팔리던 안 팔리던 이거 나중에 신경 써요. 근데 일정 기준 이하의 부자분들이나 우리들은 신경을 써요. 그럼 투자자 아니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투자자가 없다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 이거를 돌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오해 하나를 풀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걸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아파트 기준이에요. 아파트를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아파트 기준 다주택자는요, 아파트 소유권자 안에서 퍼센테이지가 극도로 낮아요. 제가 왜냐면 또 바뀌었을 수가 있는데 줄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이 막 20% 30%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10% 이상은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그래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그나마 많이 사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만나보니까 어때요? 정작 만나니까 가지고 있는 건 아파트 여러 채가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기타 등등등이에요. 아파트 시장이 투자자가 없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못 늘어나고 있다는 표현이 맞죠. 왜? 취득세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취득세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반등은 아직 안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그리고 올해도 지금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잠실 엘리트 에파, 특히 잠실 L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거의 정고점을 찾았어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잠실 L스는 어디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가 안 되죠? 갭 투자가 안 돼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안 돼요. 대출도 그렇게 시원찮습니다. 거기를 사는 분들은 실거주를 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가 작년에 거의 정고점까지 갔었죠. 흔들흔들하지만. 그럼 이분들은 투자자예요, 실수요자예요? 또 못 나누겠죠. 이분들 사실 투자자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하신 분들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럼 이게 벌써 말이 틀리죠. 그분들은 집을 이제 저점이다 판단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시장이에요. 여러분, 시장은요,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상승력에 제한이 걸리죠. 아까 주식 얘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개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만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외국인만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기관만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수급이 서로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는요, 이 안에서 수요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매도, 그러니까 공급자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전체 시장이 완전히 결판나진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이 사람들의 비율이 다 달라요. 아파트나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다른데 이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다른 건 맞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다주택자가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애시당초 반등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등이 불가능하다면은 정부에서 여태까지 왜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다주택자 그냥 못하게 세금으로 막아버렸으면 예전부터 시장은 안정됐을 텐데 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왜 예전에 박근혜 정권이랑 이명박 정권 때 다주택자를 다시 만들어줬을까요? 투기하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는 다주택자를 그냥 규제를 했는데 왜 시장이 올라갔을까요?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왜 시장이 더 올라갔을까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 다주택자를 규제했지만 결국 가격은 올라갔죠.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다주택자를 다시 만들었지만 내려간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그때그때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뿐이에요. 그때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전월세 공급 좀 하라고 다주택자를 늘려준 거예요. 가격을 올리라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투기 좀 하세요. 아파트를 많이 사서 가격 좀 올려놓으세요라고 하면은 표를 주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정치인분들도 그걸 다 알아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시장에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급매를 던지니까 올라가는 파워가 낮거나 급등을 할 파워는 낮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시장은 애시당초 반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보는 게 맞냐? 일단 쉬워요. 다주택자가 못 늘어나는 거 맞죠? 다주택자가 못 늘어난다면 누가 지금 집을 살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2년 전부터 남들이 안 하는 월세를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투자자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이전에 위기감을 느끼면, 내가 뭔가 리스크를 느끼면 안 움직여요. 사람 본능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차를 끌고 나가면 사고가 나요. 그럼 안 나가죠. 사고가 날 것 같아. 가능하면 안 나가겠죠. 사고가 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나가겠죠. 리스크가 있으면 차를 몰고 안 나가요. 리스크가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끕니다.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필수 참여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나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든 월세 계약을 연장하든 부모님 집에 머물던 아니면 원룸 집에 머물던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침체가 됐죠. 침체가 되니까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매도가 안 되니까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체 더미 위에 가격 하락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로 진짜 많이들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원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일부도 그렇고 누가 살리고 있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시장이 왜 다시 움직여요? 한동안 컨텐츠 나올 거예요. 제가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꽤 시간 지났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나한테 집을 사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무주택자나 세입자겠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분들이 집을 왜 살까요? 저점이라고 느끼니까, 아니면 내가 원래 집을 사고 싶었으니까, 월세 만기가 됐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전세 만기가 됐는데 전세가 너무 비싸서. 그러면 이 네 가지 요건을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저점이라고 느끼는 분들 계세요? 있죠. 이분들이 조금 집을 사요. 근데 이분들이 사는 집 중에 대부분이 급매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안 올라요. 거기가 좀 마음 아픈데 대표적으로 노도강이에요. 지금 노도강이 가격이 조금 꺾여요. 제가 이거 한동안 말씀드렸는데 전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월세가 너무 올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요? 만기가 있잖아요. 갱신권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시장이 나올까요? 올 하반기 때 조금 눈에 띄기 시작하겠죠. 이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고요. 자, 전세가 너무 비싸서 이제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가겠다. 이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왜 약하죠? 역전세가 데이터상 올해 7월까지 있어요. 그럼 좀 일찍 끝나도 5, 6월, 늦게 끝나면 7월달까지 역전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점차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상반기는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냐? 이만하면 저가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랑 월세, 전세 여기서 오는 분들이 소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은요, 하반기로 갈수록 월세, 전세가 올라서 매매로 옮겨오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넘어오면서 작년에 못 움직였던 단지가 만약 가격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가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기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심리, 그러니까 저가다라는 생각만으로 사람들이 사봤자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못 올라가는데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확 늘어나요.
이게 한국 부동산의 어떤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올라간다, 분위기가 변했다, 이쯤 되면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땐 제 기준으로 완전 늦어요. 그게 제가 뇌피셜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일어났어요. 잠실, 강동구 일부,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고, 서초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뭐 성동구나 최근에 마포구, 광진구에도 몇몇 단지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갑자기 집을 호가보다 높게 사겠어요? 그게 아니라 각 단지별로 이제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 뿐인데 이분들은 한계가 있다고요. 이분들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가격을 좀 받쳐주고 가격을 좀 올려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란 판단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게 시장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돌다가 거기에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은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어딜 봐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의 어떤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장은 세 가지예요. 진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저가다 라고 생각하는 분, 월세가 너무 비싸다 라고 판단하는, 근데 월세는 전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너무 비싸다 라고 판단하는 분들, 요 정도예요. 세 개.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구조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세 가지만 추적하면 지금 시장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을 움직였던 분들은 1번이에요. 저가다. 이 정도면 저가다. 왜? 작년에 시장 반등할 때 전월세 상승 별로 없었어요. 그럼 요번 시장은 뭐가 달라요? 요번 시장은 달라요. 전월세 시장에서의 이동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역전세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라요. 하반기로 갈수록 또 제 얘기가 상당 부분 맞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딱 있으면 재밌거든요. 요거는 저희 직원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못 늘어나니까, 투자자가 없으니까 못 올라간다는 내용은 일단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떨어진다? 옛날처럼 뭐 미친 시장으로 갈 확률이 낮다는 맞는데 시장에 반등을 못하고 못 올라간다는 아닙니다. 요거를 한번 인지해 두시고 앞으로 제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까먹을까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